안녕하세요. 구강내과 전문의 OFP 구강내과 치과원장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정서적인 요인, 무드 디스오더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정서적인 요인이 턱관절의 통증 또는 턱관절의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적으로 보자면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환들 중에서 정서적 질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건데요. 주로 불안증과 우울증이 이제 이에 속하고요. 이 외에도 신경병변성 통증, 뉴로패틱 페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전신질환, 자가면역 질환이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이 턱관절 질환에 미친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정서적 질환이 턱관절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살펴보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 불안증입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일단 근거로 좀 하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불안증이 심한 경우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경우에는 이것이 또한 반대로 불안증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불안감이 쉽게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불안증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턱관절 질환이 있어서 턱 쪽에 통증이 있을 때 귀 안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두통이나 연관통이 발생하는데 입안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 경우 이것이 혹시 어떤 심각한 질환이 아닌가 하고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나 자극이 있을 때 불안감을 좀 쉽게 느끼고 다른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쉽게 또는 더 심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이 불안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턱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턱관절 쪽에 통증이 있게 되는데, 만약 이런 불안증이 심할 경우, 불안증이 쉽게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경우에는 이것이 턱관절 질환으로 인한 턱관절 통증의 강도에 영향을 줘서 그 강도가 증가될 수 있고, 증가하면 그로 인해서 또 불안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환자분을 상대할 때 이분이 불안증이 쉽게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경우에는 또는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불안증을 관리해 주어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불안증과 우울증이 통증에 대한 역할에 대한 연구가 2010년도에 또한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비슷한 연구들 중에서 이 연구의 어떤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또 소개를 하자면, 정서적 질환, 무드 디스오더 중에서 특히 우울증과 불안증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 만성 통증이라면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걸 말하는데요. 만성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 결과로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우울증은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증, 불안감은 환자로 하여금 생각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하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치료든 치료 효과를 낮추고 또 몸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증은 반드시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우울증과 불안증은 치료할 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환자에게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초기에 통증을 확실하게 조절하지 않을 경우, 통증을 확실하게 낮춰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 환자가 만약 정서적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즉 불안증이 쉽게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통증이 더 증폭되고 또 더 지속돼서 만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턱관절 질환이 있고 턱관절 통증이 있을 때는 초기에 환자의 불안증을 해소해야 하고, 또한 통증을 확실하게 낮춰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불안증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증이 증가하고 되고 만성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안증은 매우 심할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는 심하게 불안해서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턱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턱관절에 통증이 있는데 불안증이 있을 경우에 대부분 증폭이 되고 통증의 강도가 증폭이 되고 만약 이것이 지속되어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만성화될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또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불안증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턱관절 질환 환자분들 중에서 요즘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안증을 해소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불안한 것인데요. 이 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주면 대부분의 경우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하죠. 진단에 대한 증거들. 저희 병원에서 턱관절 질환 치료 진단하게 되면 엑스레이나 CT 분석 결과 그리고 측도학 장애 검사나 또는 병력과 문진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 불안증이 해소되지 않고 이것이 공황장애로 더 심해지거나 또는 불안증이 매우 심해질 경우에는 그때는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쪽에서는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턱관절 질환이 있을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우선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이나 약물 치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증을 해소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심해져서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턱관절 통증을 제대로 이제 해결하지 못해서 3개월 이상 만성화될 경우에는 통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턱관절 질환을 통해서 이것이 만성화될 때 3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말초신경에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에 2차 신경 또는 3차 신경이 변성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신경 가소성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와인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낮은 수준의 통증이라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자극을 받으면 말초신경에서 연결되는 2차 신경이 변성되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질통이람은 통증 자극이 아니 이렇게 슬쩍 스치기만 해도 통증을 느끼는 것이고요. 통각과민은 살짝 아프게 꼬집더라도 아주 심하게 아프게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건 중추신경계에서 신경계의 변성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러면 나중에는 턱관절 질환을 치료해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증이 증가하게 되고 또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다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턱관절 질환은 사실 정서적 질환과 또 이것이 만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중추 감작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악순환의 영향을 가지게 되죠. 초기에 턱관절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여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질환 중에 특히 불안증이 있을 경우에는 불안증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심해져서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우울증까지 나아가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치료를 받으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쉽지 않고 또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 외에도 턱관절 질환이 정서적 질환과 영향을 주고받는데 사실은 전신질환이 있을 경우에 주로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다발성 경화증이나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나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 자체가 몸 전체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근골격 질환인 턱관절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것 자체가 또한 정서적 질환에도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신경병변성 통증은 특정한 부위, 입천장이나 혀나 입술이나 머리 쪽, 목, 옆머리나 윗머리 또는 목 쪽이나 이런 쪽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감각, 조이는 느낌이나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나 흐르는 느낌 같은 심한 경우에 이런 이상 감각이 있을 수 있고요. 약한 수준의 이상 감각은 좀 따끔거리거나 간지럽다거나 주로 간지러움은 약한 염증일 수 있고요. 이렇게 둔한 통증이 있다거나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경병변성 통증에 속하게 됩니다. 전신질환이 있을 경우에 좀 더 신경병변성 통증이 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전신질환이 없이도 정서적 질환이 심할 경우에도 신경병변성 통증이 나타나거나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차후에 제가 신경병변성 통증과 전신질환이 또한 턱관절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나 상호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서적 질환이 턱관절 질환, 특히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